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냐면요. 수확량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 큰 틀을 배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기출문제 벼보험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웠죠. 그죠? 그러면서 큰 구조도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게 있더라 정도 알고 이제 계속 풀고 오늘은 이제 감자를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똑같은 내용을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농업수익 감소 보상 보험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또 풀어볼 거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수확량이 얼마인가 이것을 그것을 똑같이 수확량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다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4문제, 5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어느 정도 큰 틀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품목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공부한 내용에서는 표본조사 때는 뭡니까 껍데기 를 재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를 재서 우리가 수확량을 산정했으니까 표본 구간에서 그 껍데기 무게를 빼기 위해서 로스일 7%를 감안한다. 우리가 측정한 무게에서 7%를 감안했고요. 그리고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보리, 밀, 벼 같은 경우는 적정 수분율 보다도 더 많이 머금고 있거나 덜 머금고 있을 때는 뭡니까? 무게를 보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 함수율을 뭡니까? 대입해 가지고 무게를 적정하게 보정해 준다. 그렇게 갖고 최종 수확량을 산정했다. 그걸 배웠죠. 그죠?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병충해를 보정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충해 그러면은 감자 문제가 나올 때는 병충해 감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걸 오늘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거쳐 나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금 아직 이제 공부한 지 일주일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도 제 강의를 100% 이해한다. 그거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 30%만 이해하셔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 앞으로 제가 계속 꾸준하게 문제를 올려드린 거 그 문제만 어느 정도 딱 풀어 나가시면 큰 틀은 쉽게 이해되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요 각 품목별로 이런 것만 더 공부하면 되는구나 딱 정리가 되죠. 그죠? 그 정도는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큰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벼보험금 구했으니까 오늘은 감자 병충해 감수량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감소 보장 방식 감자에 관한 내용이다. 피해율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이렇게 나오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수확량만 산정하고 나면 나머지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딱 1분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죠? 수확량이 산정되면 어떻게 되죠? 평년 수확량 값에서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 값을 딱 빼면 그게 피해죠. 그죠? 피해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것이 결국 뭡니까? 미보상 비율이잖아요. 그죠? 미보상 비율을 곱해버리면 피해량에서 그게 미보상 감수량이 되죠. 미보상 감수량이 나면 그 다음에 평수미평에 딱 대입시켜버리면 피해율이 날 거고요. 그 피해율이 딱 나고 나면 가피자 공식에 딱 대입시키면 어떻게 되죠?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율을 구하라, 보험금을 구하라, 수확량을 구하라 다 똑같은 겁니다. 시간은. 그런데 요 문제는 감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수확감소 보장 품목에 대해서 보험금을 구하세요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면은 수확량이 얼마인가 우리가 요까지만 구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미보상 감수량, 피해율, 그 다음에 보험금까지 끝나는데 이 경우에는 병충해 감수량을 또다시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2배로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이거 8회 때 14번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 활용을 잘하는 것이 합격의 첫째 관건이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거다라고 제가 동영상 강의 안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 슬라이드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었을 겁니다. 시험자 유의사항.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게 공부보다 더 중요하니까 제가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과목에 보면 16번부터 20번까지가 15점으로 배점되고 요거는 14번이니까 5점밖에 배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5점 문제라고 해서 시간이 간단하게 걸린다? 아니죠. 지금 딱 보면 벌써 이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감수량을 구하는 시간이. 그렇죠. 그리고 6번부터 20번까지가 15점 문제인데 다 그게 막 시간이 10분씩 걸리냐? 아닙니다. 어떤 거는 3분이 걸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0분 가까이 걸려서 풀 수 있는 게 있고 통상적으로는 7분, 8분 그 정도에 걸려서 풀 수 있도록 문제가 딱 이렇게 출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넣고 우리가 제가 말했을 때는 쉬운 문제 먼저 풀자, 아는 문제 먼저 풀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6번부터 20번까지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1번부터 15번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갖고 정확하게 딱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5점인데 시간이 똑같이 소요되는 만약에 20분 문제를 만약에 못 풀었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쉽게 말해서 그 문제를 풀었으면 65점이에요. 평균 점수가. 그럼 합격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만약에 못 풀, 15점 문제, 20분 문제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그러면은 평균 점수가 7.5점이 떨어지죠. 65점이 아니라 57.5점이 돼서 60점이 안 돼서 불합격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었다 하면은 65점에서 5점 빠져봐봐요. 평균 점수하면 2.5점이죠. 이 문제를 못 풀어도 62.5점이 돼가지고 합격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고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그런 거 먼저 아는 문제 먼저 풀고 배점이 높은 거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죠? 예. 이 14번 문제를 풀에 있어서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6번부터 20번에서 아는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푼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단답형 문제 만약에 모르는 거 있어 5점짜리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이 과목에는 그런 거 없어요.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잘 봐보시면 알지만은 11번 문제가 요게 나왔을 겁니다. 그죠? 예, 감자 병충해 1급이 뭔가 쓰세요 하는 거예요. 보험금과 산정된 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무조건 놓고 이것저것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험금 산정에 꼭 필요한 그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만 공부하세요. 우선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답형 문제가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걸 쉽게 말해서 10시간 붙들고 있는다고 그게 다음에 풀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계산형 문제는 어떻게 되죠?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계산형 문제에서 딱 보다 먼저 쉬운 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그 계산형 15점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잘 이렇게 문제 푸는 것도 시간을 잘 안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까지, 20번까지 다 풀었다 생각하고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야 편안한 마음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수학함수 보장 방식 문제, 논작물, 밭작물, 과수, 포복자 할 거 없습니다. 다 무조건 넣고 뭘로 시작하라고요? 수확량이 얼마인가? 딱 그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셨죠? 수확량이 얼마인가? 한번 산정해보자. 딱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 수확량만 산정하면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보험사고 난 그 감자농지에 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어디 있어요? 중고등학교 교실에 있는 거예요. 교실에 있는데 어떻게 뭡니까? 이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다 데이터를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풀면 안 되죠. 이것이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오직 산식만 공부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암기만 하니까 못 푸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차돌머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암기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예. 저 또한 딱 공부할 때, 이거는 진짜 정말 외우기 힘들어. 안 외웁니다. 보험금 산정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예. 저 그거 나오면 틀리지 뭐. 그래도 합격하니까. 예. 그래도 합격합니다. 보험금 문제만 풀 수만 있으면 무조건 놓고 합격이에요. 예. 9회도 잘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착가감소보험금이 1회, 2회, 3회, 4회 때, 저까지는 종합 4가수 있죠? 착가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이 그 초년도에는 매년 이 과목의 시험 문제로 15점 내지 30점으로 배점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9회 문제 볼까요? 저가전 종합 4가수 착가감소 보험금이 어디 나옵니까? 이제 등 떠밀려서 1과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2과목은 자꾸 새로운 문제를 내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나면 저 또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 예측이 돼요. 제 예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7회 시험을 봤는데 1회부터 6회까지 딱 봐보니까 지금 5회, 6회 때 보니까 보험금 문제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건 어느 정도 5점짜리 내고 있는데 인삼만이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7회는 인삼이 나올 거야 하고 저는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죠. 딱 인삼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래서 이렇게 기출문제는 당연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예측되는 문제, 금년도에 뭐가 나올 거다. 예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8월 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일단 기출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걸로 공부해서 그냥 갑시다. 이게 아니겠죠. 그죠? 기출을 튼튼하게 하고, 예상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런 기본을 모르시면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못하고 시험장 가서 풀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구할 수 있도록 다 데이터를 주면, 자, 이제 지금부터 구합니다. 수확량을 전체 면적의 수확량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표본 구간을 정해서 구할 거야. 그 돈만 떠올리시죠. 야, 그러면 표본 구간이 분명히 문제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표본 구간에 구간도 나올 거고, 표본 구간에서 수확한 무게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무게만 딱 계산을 해서 스퀘어미터당 수확량으로 환산을 해버릴 것 같고, 조사장 면적에 곱해버리면 조사장 면적이 수확량이 나올 거고, 그리고 조사하지 않는 면적에서도 수확량이 발생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기수학 면적 같은 경우는 그 면적에 대해서 곱하기 뭘로 한다고요? 스퀘어미터당 평균 수확량 값을 곱해갖고, 야, 이것은 비록 조사를 안 했지만, 만약에 그 타작물을 심었다 치면, 그 타작물을 심지 않았다면 당연하게 여기는 감자가 그마침 생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수확량을 곱해서 이걸 수확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 면적이 되는 거. 그죠? 그거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큰 구조예요. 그죠? 그 구조로 의해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관의 수확량을, 그럼 먼저 딱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죠. 자, 정상 감자 5kg, 최대 지름 5cm 미만 감자 2kg. 요거는 지금 뭐죠? 예, 50% 피해형 감자예요. 그죠? 그래서 양파라든지 이런 걸 때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이런 거 또 설명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거는 50%로 잡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1kg가 되겠죠. 그죠? 예, 병충해 감자 4kg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정상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피해를 구할 때 따로 피해가 얼마인가 그것만 따로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 4kg 전체가 다 피해가 날 리는 없어요. 단양만 보더라도 병충해 어느 정도 비율이 40%죠. 4kg 중에서 결국은 감자 썩은 거 40% 들여놓으면 60%는 뭡니까? 수확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 4kg 전부 다 정상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총 합치면 10kg이 되죠. 그죠? 그럼 10스퀘어미터에서 10kg면 결국은 1스퀘어미터예요. 얼마예요? 예. 1kg가 수확이 된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은 조사장 면적으로 딱 가야 되죠. 예, 여기 조사장 면적 절대로 제시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딱 보면 그냥 알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경적 면적에서 타작물 미보상은 조사 대상 면적이 아니니까 이걸 따라 환상 수확량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빼놓잖아요. 그죠? 빼니까 결국 뚝 뽑으면 2,800이요. 그러면 뚝 암산해도 2,800이 되죠. 그 타작물 면적, 미보상 면적 합하니까 200스퀘어미터인데 평년 수확량이 보니까 2kg죠. 그러면 200 곱하기 2 하면 400이에요. 그럼 안산을 해도 3,200이 그냥 딱 나옵니다. 그럼 3,200 수확량 끝. 수확량만 딱 산정이 되면 끝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보상으로 가고, 미보상 감수랑 가고, 그 다음에 피해로 가고, 그 다음에 보험금으로 딱 가는 거예요. 예, 다다닥 그냥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냥 수확량 산정되면 끝인데, 요 데이터로 그냥 그렇게 그 단계를 거쳐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자는 병충해 감소율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것 또한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로봇하고 달라갖고, 로봇들은 알려주면 10밖에 모르지만, 인간은 2개만 알려줘도 그 다음에 20개를 알 수가 있잖아요. 활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확량 산정을 어떻게 했죠? 표본관에 수확량을 측정해갖고 스퀘어미터로 바뀌어서 조사형 면적에 곱했죠. 그러면 지금 이 병충해 피해난 부분, 지금 수확량이 얼마인가 구해듯이 이 병충해는 피해잖아요. 그럼 피해가 얼마인가? 예, 그 생각하고 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자, 풀어보겠습니다. 병충해 감자가 4kg, 4kg가 피해됐나 봐. 그런데 4kg를 절대로 다 100% 피해가 났다라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 2차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은 고추 같은 경우는 1급일 때 70%, 2급일 때 50%, 3급일 때 뭡니까? 30% 인정 비율을 딱 그렇게 해주고 있고, 만약에 복숭아도 병충해를 인정해준다. 그런데 세균구멍병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100% 인정 안 해주고 50%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4kg 전체가 감수라고 인정되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보면 산식이 저는 뭔지를 몰라요.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kg 중에서 아이고 40% 정도가 손해가 났네 이렇게 조사했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 없으면 여기 문제 절대로 제시 안 됩니다. 그죠? 다 써먹으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4kg 중에서 40%만 피해 났으니까 1.6kg가 병충해 피해를 입었네. 그렇게 산정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물음병이 왜 나오겠습니까? 역시 무모하게 뭐 아마 그 이가족이라 갈라져 그 무모하게 갈라져 뿔났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1급 병해를 지금 현재 외우고 있지만은 이 물음병이 대부분 뭐 여기 그 관련되는 게 나오면 대부분 1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급, 3급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잘 모르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뭡니까? 9회 때도 이게 뭐 1급 병해가 뭔가 쓰세요. 이렇게 하니까 당연하게 여러분들도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1급이면 90% 인정된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당연하게 보험금과 관련된 거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4, 46, 1.6kg 제가 한번 계산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암산으로 안 되니까 1.6에다가 0.9겠네요. 0.9를 누르면 예, 요 10스퀘어미터에서 병충해 감수 피해를 입은 것은 1.44kg. 예, 이렇게 그 측정이 됩니다. 결국은 봐보세요. 4kg가 아니라 1.44가 피해가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요 10스퀘어미터에서 1.44니까 암산으로 해도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 10 하면 결국은 0.144가 되겠네요. 그죠? 1스퀘어미터에서는. 그런데 조사된 면적이 어디예요? 요거는 표본 구간의 병충해 감수량이니까 그걸 스퀘어미터로 바꾸니까 0.144가 되고 그러면 2,800 스퀘어미터 실제 조사 대상 면적에서는 얼마가 피해가 됐을까요? 곱하기 2,8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곱하기 2,800을 딱 곱해주면 403.2가 되네요. 예, 그럼 403.2kg가 총 이 뭡니까? 감자농지에서 발생한 피해가 되겠죠. 그렇죠? 피해가 얼마인가? 근데 피해를 다 구했어요. 조사된 면적까지만 구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타작물 면적이랑 미보상 면적은 피해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병충해 감수라는 걸 조사할 이유가 없는 면적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보상해주지 않는 면적인데 여기서 왜 보상해주려고 감자 병충해 감수라는 걸 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된 면적만 딱 이렇게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피해가 얼마인가는. 그죠? 그래서 403.2kg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수확량이 아까 전에 3,200이 됐고요. 그럼 미보상하면, 그 평균 수확량 빼기 수확량의 미보상 감수로, 미보상 비율이 20%. 엄청 많이 잡았네요. 예. 20%를 잡아버리니까 506kg이고. 그러면 뭡니까? 평수 밀병 그 공식이 대입하면 되죠. 그죠? 평균 수확량 6,000, 수확량 3,200. 그리고 미보상이 560.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병충해 감수량을 적용해야 되죠. 감자만. 다른 거는 이걸 넣는 거 없어요. 오직 감자만 병충해를 입었다 그러면 요것을 산정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잘 봐보시면 알지만 수확량이 얼마인가 구합니까? 이 피해율이 뭐죠? 예, 피해가 얼마인가?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 감자 병충해 입은 것이 결국 이 403.2kg가 수확의 피해예요? 예, 피해량이잖아요. 피해량. 그죠? 피해가 얼마인가 하니까 이 분자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분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00분의 1이 커요? 100분의 99가 커요? 100분의 99가 크잖아요. 그죠? 99%고 100분의 1은 1%니까. 예, 그러니까 피해율이 높게 잡히려면 이 분모가 높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인 거예요. 미보상 감수량은 왜 빼겠어요? 예, 보상하지 않는 거니까 피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겠다고 피해서 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딱 끝난 거죠. 요 계산 방법대로 그대로 딱 계산기를 두드리면 44.05%가 나요. 이게 뭐 0보다는 조금 더 나올걸요? 예, 한번 제가 풀어볼까요? 이것도 6,000 마이너스 3,200 마이너스 560 플러스 403.2는 해갖고 나누기 6,000이네요. 평균수확량. 그죠? 6,000 누르면 0.440533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 봐보시면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333, 거기 3은 절사가 되는 부분이니까 44.05% 이렇게 적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량을 구해보자.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으니까 오늘 요 세락 공부하면서 조금 더 이해가 더 됐을 거고요. 병충해 감수량 오직 하나 피해가 얼마인가 구하는 거는 감자
감자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른 데 가면 또 이걸 공부를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감자 요런 문제를 갖고 병충해 감소라고 나오는 문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풀면 어떻게 다르게 나오더라도 똑같이 푸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그쵸? 다 데이터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쵸? 우리가 몰라도 야 병충해 선호정도 비율 뭐 산식 아니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쉽게 우리가 아이고 이 4kg가 무게가 병충해 입은 감자 무게가 4kg인데 그중에 보니까 좀 아이고 도려내고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있어.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인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안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 부분만 딱 감안해 가지고 뭡니까 병충해 감소량을 딱 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조사된 면적 얘는 얼마쯤 병충해로 피해를 입었나 그거를 따로 이렇게 딱 산출할 수 있겠죠. 수학량처럼. 그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 강의를 듣고 한 50% 정도 이해하시면 대단히 잘하시는 거예요. 50% 정도.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제 달랑 2문제 풀었어요. 벼 풀고 그 기초도 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1차 시험 공부하고 2차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동영상을 통해서 막 두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진 돋꽂이기를 통해서 사진과 글도 보면 되하체로 막 아마 했을 겁니다. 그쵸? 예, 문어체가 아닐 거예요. 막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을 구했으면 거기서 끝나나요? 노 아닙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제가 글을 적었을 거예요. 그죠? 아직도 남은 게 있어요. 수확량에. 그래갖고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기수학 그 면적에 대해서 환산 수확량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플러스해야만이 그 해당 농지의 최종 수확량이 된다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써가면서 그 깨진 돋꽂이에서 강의안을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하지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그게 100% 소화가 되겠습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박승희가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다시 그 강의안 제가 다 출력하라고 제가 PDF 파일로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 교재처럼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러면서 새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감수량 1급병에 아이고 진짜 뭐 역시 무모하게 뿔났다. 박승희도 잘 모르는데 당연하게 박승희 잘 모른다니까요. 저는 암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보험금 문제를 푼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반대적으로 예,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뭐 암기하거나 뭐 2차 강의하려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 문제를 이렇게 막 푸는 게 신기하잖아요. 바로 그 이치를 깨닫고 있으니까 그렇게 푸니까 여러분들께서 빨리 그 이치만 빨리 깨달으면 저보다도 더 훌륭한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제가 글도 막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8월 31일 이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 깨우침을 얻고 나면 분명히 저보다 다들 훌륭한 선생님들이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저보다 훨씬 실력 있는 사람이 되실 거예요. 저는 아주 애기예요. 애기 여러분들한테 비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냥 그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먼저 그래도 한번 그 길을 가봤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하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연하게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이런 내용도 왜 다시 이렇게 또 뒤에다 붙여놔놨겠어요. 아직은 이런 부분 잘 모르실 거야. 그렇지만 적어도 이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보험금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합격이 안 되는 거는 100%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 보험금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안 되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1과목의 강귤, 책가방음수 보험금, 그거 다 지금 보험금 문제, 계산형 문제 푸는 걸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걸 못 풀어갖고 어떻게 평균 점수 60점을 넘기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렵다는 보험금 문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쉽게 1과목 문제 쉬운 거 이런 거 떡 떠들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다 쉽게 이해하시죠. 그쵸? 예.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해도 될 텐데 왜 말해도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걸 먼저 하겠어요. 이 과정을 충분하게 여러분들 저는 거칠 수 있다고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제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만 극복하고 나면 그 실타래 얽힌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디 매듭만 한 번만 얽힌 게 딱 풀어지는 순간부터는 그다음부터 실타래가 쉽게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저는 7월 중순으로 보고 있어요. 7월 중순 되면 아마 제 강의를 듣지 않고도 정말 좀 현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께서는 스스로 공부해도 저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머리도 나쁘고 사실 그러거든요. 예. 암기는 저 거의 못하고 진짜 차돌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죠? 재배학 강의 때도 진짜 저는 왕초보입니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래도 박승희한테는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8월 31일 날에는 시험장에 가기 전에 나는 합격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셨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제가 강의 슬라이드에 넣어놨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이렇게 또 새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8월달 가면 그 뭡니까 이제 그 출제 예상 문제도 이제 풀어드리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뭐 이런 거 거의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 문제 풀 때 거의 한 5분 문제 계산 문제 풀면 한 5분 정도로 해설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실력을 단단하게 쌓아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8월달 강의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건 우리가 기초 다지고 기출 문제 이상이 뭐 더 좋은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출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항상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 8회, 쉽게 말해서 7회 때 강귤이 나오고 8회 때 무화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뭐 의도치 않게 팬들이 요청해갖고 제가 시험 6주 남겨놓고 2차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럴 때 제가 나온다고 한 것이 복분자 무조건 나옵니다. 그는 거의 100%입니다. 왜 추측이 되겠어요? 그 흐름이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딱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오디는 금년에 나온다 하더라도 오디가 만약에 나오면 5점짜리 문제밖에 안 냅니다. 그거는 15점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환상 결실수만 뭐 한 3분이면 2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간단해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15점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8월 달에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걸 공부를 하고 7월 달 조금 시간이 남는 시간에는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제도 조금 변형된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몇 가지 또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적응하는 문제, 시험 문제 적응하는 그런 훈련도 할 겸해서 그런 거 조금 이렇게 또 할 거고, 그러고 나서는 8월 달에는 오직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 가지고만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게요. 그걸 공부해도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풀 수가 있으니까, 예상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출제됐던 것과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하게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풀어도 당연하게 기본적인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여러분께서 댓글로 막 그렇게 막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지금 아직도 이해 안 되지만 진짜 선생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댓글 올 때 저도 마음 한편으로 찡하죠. 진짜 얼마나 힘이 드실까.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시간에 여유를 갖고 강의를 하고 했더라면 좀 여유 있게 공부를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진짜 12주라는 시간 동안에 2차 시험 처음 공부를 시작해갖고 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한번 이겨내고 도전해보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굉장히 가슴이 찡하고, 또 그만큼 저 또한 진짜 8월 31일까지 선생님들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카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가입 인사 한 번도 못하죠. 원래 카페 만들고 하면 막 회원들이 오시고 가입하고 하면 인사하면 어서 오세요.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막 이렇게 해줘야 카페가 웅성웅성거리고 할 텐데, 일절 뭐 점 하나도 찍어드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 또한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거, 제 역할은 결국 선생님들한테 좋은 강의로서 선생님들께서 뭡니까 2차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지, 뭐 어서 오세요 이거 당장 못한다고 해서 뭡니까 그거는 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지금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욕을 먹을지 몰라도 제가 훌륭한 강의를 해갖고 선생님들한테 좋은 강의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배기 같으니까 제가 하나를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많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뭐 인사도 안 받고 이러냐고, 뭐 이런 데가 있냐고, 이런 글들이 안 올라오고 다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공부를 따라주고 오셔가지고 저도 참
한편으로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하여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 이제 또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7회, 8회, 9회 때 계속 이제 병충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병충해와 관련되는 뭐 품목을 보장해주는 품목이 달랑 4개예요. 벼하고 감자하고 과수에 가면은 그 뭐죠? 복숭아, 세군금연법, 그거만 보장해줘요. 또 다른 병충해는 또 보장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나면 세군금연병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감수랑 산정하라 그러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감자랑 똑같은 거니까 수확감수 보장이니까 예,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의 병충해 감수량을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딱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감자는 그냥 캐갖고 무게를 병충해 입었구나. 그 무게 4kg인데 그 중에 그 뭡니까 그 피해 비율이 40%네. 그거 따져서 이렇게 그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그 복숭아는 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려있는 과일 복숭아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은 것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려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을 뭡니까 그곳을 두 가지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떨어져 있었어도 100% 피해는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감자 병충해 입었다고 해서 100%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 피해 인정 비율을 해갖고 그걸 또 고마치만 인정해주죠. 그쵸? 그런 것처럼 떨어져 있는 복숭아도 병충해가 이거 보니까 입었는데 예, 이거 50% 인정해준다. 예, 복숭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50% 인정을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있더라도 50%만 인정해주고 50%는 뭡니까? 수학으로 잡는다는 거고요. 달려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결국은 감수량을 산정할 뿐이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쉬워요. 예, 그런데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생산비 보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감수량을 산정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추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적어도 여기서 감자 공부하면서 오직 감자만 공부하면 나머지 또 고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감자하면 감자를 어떻게 하지 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상호 비교하는 거.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 고추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벼도 분명히 그 병충해를 보장해준다 그랬는데 벼는 우리가 그 어제 시간에 표본조사 뭐 전수조사 배우고 지금까지 뭡니까 그 수확량 산정 그 프로도 배웠지만 벼에 대해서는 뭐 병충해를 어떻게 보상해 주겠다 뭐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로 병충해를 보상해 줄 거야? 그런 의문이 드시잖아요. 그쵸?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보면은 그 뭡니까 품목별로 이제 그 피해율 산정 방법 그 별표 그 부록에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뭐 단독 4개월권은 최대 인정 피해율만 적용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피해율이 90% 나오더라도 최대 인정 피해율이 지금 이게 약간의 70%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공부할 때는 있었는데 이번에 뭐 이론서 바뀌면서 또 이걸 또 뺐어요. 참 그러니까 그 편집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그 넣고 뭐 빼고 이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업무방법서에서 이론서 처음 바뀔 때 보상하는 제가 어디로 갔냐면 2과목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러다가 또 그 재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다시 그 1감으로 왔고 금년도 다시 1감으로 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평년 수확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업무방법에서 이론서로 처음 바뀔 때 평년 수확량 자체가 사라진 거야. 왜냐하면 평년 수확량이 농작물 재배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보험 가입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은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것을 아예 이론서에서 뺐어요. 예, 이론서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참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그 편집 그 책을 짜집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짜집게 해야 되는데 전혀 보험의 어떤 구조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그 편집을 했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론서에 대해서 작년도 지금 틀린 게 그 최종 확정됐다 했지만 사실 산식이 저기 올라가야 되는 건데 거기 안 붙여 있고 밑에 붙여 있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나왔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전원 정답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냥 앞뒤 맞지 않게 그냥 오려 붙이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70%도 인정 어디에도 없어요. 70%가.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별 부분은 그래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왜 오늘 이걸 건드리냐면 바로 고추나 이런 거 복숭아 그런 것을 공부를 할 때 적어도 이 벼가 어떻게 병충해가 보장되는가를 구조를 이해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극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제가 말한 조사된 면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했던 거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증명시키려고 제가 사실 특약을 가입했을 특약에 대해서 왜 보상해 준다는데 그게 없는가, 그거를 오늘 제가 사실 강의를 하려고 이 슬라이드를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쉽게 봐서 이 피해율이 90% 나왔다 치면 최대 인정 피해율이 70%거든요. 약간의 약간의 보면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가 피해됐더라도 70%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특약을 누가 들겠어요? 아이 그럼 나 병충해 특약 안 들래 그러지, 그죠?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바로 그런 어떤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감자는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렇게 해갖고,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을 여기 표본관 수확량에서 여기서는 잡았다가, 정상 감자로 잡았다가, 결국은 어디서 잡죠? 예, 여기 보면은 이거 피해율에서 이거 봐보세요. 피해율에서는 이건 피해니까, 여기서 잡는 거란 말이에요. 플러스를 지켜서. 그쵸? 이제 제가 강의한 것이 산식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산식 공부할 막 있어도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바로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이해만 하면 그다음부터 산식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왜 변이는 없는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시되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가입 내용이고, 두 번째 줄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고 났다 그러니까 가서 조사를 하겠죠. 조사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1000스퀘어미터의 그 변홍지예요. 변홍지인데 집중호우로 피해를 한 500스퀘어미터가 입었고, 그 다음에 도열벌 발생으로 또 500스퀘어미터가 입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조사로 딱 갔습니다. 조사로 갔는데 쉽게 말해서 특약을 가입했어요. 이 농지가. 그러면 집중호우는 보상하는 제잖아요. 예, 당연하게 조사 면적에 넣어야 되죠. 예, 도열병은 어떻게 하죠? 예, 이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흰줄 도깨새 몇 배 해갖고, 예, 요것이 바로 보상하는 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예, 미보상 면적이 아니고 조사 대상 면적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조사 대상 면적은 얼마입니까? 결국 우리가 가서 조사해야 될 것은 1000스퀘어미터예요. 근데 1000스퀘어미터를 다 조사하지 않고 결국 표본구간을 또 이렇게 설정해갖고 표본구간에서 나온 수확량을 측정해갖고 스퀘어미터도 수확량을 바꿔갖고 최종적으로 이 해당 면적에 대해서 최종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요 면적을 대충 제가 예시를 한 게 2000, 여기서 1000이 나왔다 치면 원래는 10,00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3000 정도가 수확이 됐어요. 그러면 수확량이 딱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예, 그럼 그죠? 죄송합니다. 피해율이 그러면 평수 미평에 딱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여기 7천, 원래 피해가 실질적으로는 7천인데, 야, 7천 중에서 10%는 인정 못해. 미보상비를 10%를 딱 정해서, 야, 그는 인정 못해 하고 꼭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700을 빼고 나면 6,300이 남나요? 그러니까 만으로 나눠버리면 63%가 되는 거예요. 피해가 63% 피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은 또 거기다 또 다시 자기 부담금 20%는 인정 못해. 또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3% 났지만 43%만 보장을 받는 거겠죠. 1000만 원에 43%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예, 430만 원. 이렇게 보험금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가보니까 보험사고나서에서 가보니까 결국은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농지예요. 예,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은 여기 집중호우는 당연하게 보상하는 제니까 조사의 면적이 포함될 거고, 이것이 결국 뭡니까? 도열병은 도열병 발생했다.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양파 농지에서 뭐 병충해를 입었어요. 아니면 사과 가수원에 가서 보험주 사고 조사로 갔는데 피해를 입었어요. 병충해로 인해서. 그거는 다 뭡니까? 사과나무 같으면 나무니까 미보상 주스가 될 거고, 예, 양파 농지에 가서 병충해 입은 면적은 뭘로 한다고요? 미보상 면적이잖아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면적.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병충해는 보상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미보상 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도열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은, 예,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미보상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건 조사된 면적에서 빠지는 거예요. 빼고 요거만 조사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표본구간을 설정해서 결국은 스퀘어미터랑 환산 수확량을 산정해갖고 조사된 면적에 500스퀘어미터를 딱 곱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죠? 요거는 결국 똑같죠. 조사된 면적에 포함됐으니까 아까처럼
10kg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것은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아까는 여기서는 수확량이 1000이 조사가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요것은 조사 대상 면적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귀수확 면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산 수확량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환산 수확량을 바꾸는 역할이 결국 뭐다? 평년 스퀘어미터는 평년 수확량. 암산으로도 다 됩니다. 구태 이거 나 많이 하라고 막 쓰면 안 돼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안 쓰고 쉽게 말해서 몇 가지 아는 내용을 쓰고 그 뭡니까? 최종 답안이 맞으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아셨죠? 나는 많이 알아. 그렇게 하면 결국 시험 부족은 그분은 불합격하시는 겁니다. 많이 아는 체 하면 할수록 불합격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올려드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출력하라고 출력하실 수 있도록 PDF 파일로 올려드렸잖아요. 그 내용만 그대로 출력해갖고 그거만 그렇게 쓰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두 가지로 올려드린 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 서술을 올려놓았고 여기 과정도 제가 막 가능하면은 빼지 않고 올려놓은 이유는 그 과정을 다 쓰라는 게 아니죠. 그 과정 중에서도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해도 돼요. 오늘 그 배운 감자 뭡니까? 그 피해를 구하는 거는 그냥 암산으로 되는 거는 그냥 암산으로 해갖고 그냥 쭉 해갖고 그냥 퉁 해갖고 빨리 써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는 결국 뭡니까? 그러면은 여기 암산으로 하면은 그 스퀘어미터당 수확량은 얼마요? 10kg. 그죠? 그러면 10kg은 500에다 곱해지면 얼마요? 5000kg. 결국은 이 5000kg이 뭡니까? 예, 쉽게 말해서 1000스퀘어미터에서 만이 나오면 500스퀘어미터는 얼마 나와요? 예, 5000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피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확을 5000 잡겠다. 이겁니다. 그쵸? 이제 의미를 정확히 아시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결국 얼마입니까? 2000에다가 5000을 더해버리면 얼마 되죠? 7000이 나오는 거예요. 7000 수확량이. 여기서는 얼마 나왔는데 3000이 나왔는데 그죠? 7000이 나오니까 평수에다 하면 3000이 될 거고 거기다 미보상이 10%니까 300을 빼버리면 얼마 되죠? 예, 2700이 되나요? 예, 2700 나누기 만하면 얼마요? 피해율이 27%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여기는 피해율이 63%고 여기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니까 21% 안 되고 결국 보험금은 70만 원. 예, 특약 가입한 농지는 430만 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죠? 병추의 값을 감자처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감자 이렇게 할 때 그거 산식으로 외우고 했다가 이거 가서 이거 외우고 하면은 이해를 못한 상태 같으면 그게 절대로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변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깨달은 게 뭡니까? 조사 대상 면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조사를 어떤 부분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수확량 산정 프로에서 언제 하느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확 적게 가서 하는지 사고 났을 때 하는지 예? 그죠? 그 부분이 그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조사하는지 어떤 면적을 조사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고추를 봐볼까요? 고추 하나만 여러분들 혹시 지금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제 말을 잘 모르겠지만은 혹시 1월달, 2월달부터 해갖고 2차 시험을 조금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고추에도 보면은 뭡니까? 보험금 지급 산식이 어떠냐면 장경 피병장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이제 암기 이런 거 잘 못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저는 고추 문제 풀려면 슉 해서 3분이면 풀어요. 3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하나로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도움 드리려고. 뭔 얘기냐죠. 근데 중요한 게 거기는 병충해를 피해를 입었으면은 1급일 경우는 90%를 곱해주고 2급은 그 보험수 산식이 2급은 1급이 70%죠. 예, 고추는. 2급이 50%고 3급이 30%를 곱해줘요. 그러면은 병충해 보장해준다 그래갖고 도리어 뭐죠? 예, 70%를 곱해버리면 만약 10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7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잖아요. 더 줄여주는데 무슨 보상을 내주나? 너 거기서 그렇게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것처럼 큰 어떤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는 뭐냐면 조사 대상 면적이 지금 현재 논작물, 밭작물의 수확량 산정하는 뭡니까? 조사 대상 면적하고 달라요. 다르니까 그리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신기한 것을 이해를 해서 풀면은 그냥 문제만 딱 주면은 그냥 슉슉슉슉 지금 제가 푸는 걸 그렇게 자꾸 연습하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풀린다니까요. 예. 저처럼 암기력 없고 차돌머리인 사람도 공부하지 않고 3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몇 가지만 이해만 하면
그냥 푸는데 왜 공부를 어렵게 하냐 이거예요. 뭘 외우고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빨리 그 깨우침을 여러분들께서 깨우쳐서 이제 뭐 스스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께서는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저는 진짜 정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여러분께서 아 진짜 잘하면 합격할 수 있겠는데 예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는 제가 아마 뭐 공부를 뭐 해요. 금전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내년에 하세요. 해도 여러분들 숨어서도 공부할 겁니다. 숨어서도. 왜냐하면 자신감이 딱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뜯어말려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년 공부해서 합격하느니 뭐, 한 2개월 열심히 하고 합격하면, 그 1년이 편안한데. 그쵸? 왜 1년을 고생하겠습니까? 시험 전에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1차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공부를 1년을 하나, 뭐 어쩌나, 시험 직전에 1, 2주는 무조건 놓고 또 다시 그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거예요. 2차 시험도 아무리 공부를 해봐봐야 시험 전에 한두 달에서 결국 그 공부한 걸로 결판이 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번 6월달, 7월 초까지만, 어느 정도 딱, 뭡니까? 이해할 수 있는 공부만 딱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내용 요거였구나 그만 깨닫는 순간에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2차 시험도 합격하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지고 7월 달에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되는 거, 조금 변형된 거 이런 것도 풀어봐갖고 뭔가 사고를 또 함양시키고 변형된 문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뭡니까? 막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또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8월 달에는 출제가 예상되는 거.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지만 그 다음에 출제가 됐던 문제가 많잖아요. 해마다. 근데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눈에 보여요. 저는 업무방법서 세대니까 더 잘 알겠죠. 새로운 문제. 업무방법서에서 이론서로 바뀌면서 새롭게 도입된 거. 그런 데서 지금 8회 9회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저는 업무방법서 마지막 제가 세대였으니까. 그러면 새로 바뀐 부분에서 나오니까 금요도 딱 봐보면 지금까지도 출제 안 됐는데 이것이 무조건 출제가 돼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안 됐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뽑으면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시험 치기 전에 전달에 8월 달에 제가 그걸 이제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오늘 또 강의를 딱 들으면 박승희 또 뭐라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뭡니까 계획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하시고 8월 31일에는 저보다 더 뭡니까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저를 아마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과정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농업수익 감소 보장보험금 그걸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어떠냐면 수확량 산정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 또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뭐만 더 한다 그죠? 가격 하락 이런 것까지도 뭡니까?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것만 또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다가 플러스 알파 조금씩 살붙여서 하면 큰 틀은 계속 공부를 하니까 쉽게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되는 거는 그거 아주 간단하니까 처음부터 많은 걸 공부하려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살붙여서 공부하는 건요. 쉽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